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성과 코칭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익숙함보다 적합함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인슈텔룽 효과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인슈텔룽 효과란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익숙한 해결책을 고수하는 어떤 심리적인 경향을 의미합니다. 아인슈텔룽은 독일어로 태도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심리학에서는 기능적 고착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죠. 기능적 고착이란 어떤 물건의 용도를 기존의 사용 방법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일종의 인지적인 편향을 의미합니다. 자, 아인슈텔룽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루친스가 진행했던 물병 실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에이브러함 루친스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퀴즈 내용은 똑같았지만 하나의 그룹에는 퀴즈를 풀기 전에 사전에 연습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풀고 퀴즈를 푼 그룹과 그냥 퀴즈를 푼 그룹,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트릭이 있냐면 연습 문제와 실제 퀴즈 간의 그 풀이 방법,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도록 고의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연습 문제를 풀고 퀴즈를 푼 쪽에서는 그 연습 문제에서 사용했던 해결 방법,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했던 해결 방법을 실제 퀴즈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텔룽 효과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 익숙한 방법을 선호하는 우리의 사고 습관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익숙함이 아니라 적합함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하죠. 자, 얼마 전 엘더 스크롤, 또 폴아웃 등의 인기 게임의 개발사로 유명한 베데스다 소프트웍스가 신작 게임 스타필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게임을 출시 전부터 전 세계 수많은 게이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세계적인 게임 제작사가 30년 만에 내놓은 신규 IP였고 제작 기간도 8년이나 소요됐기 때문에 많은 게이머들이 이 스타필드라는 게임이 혁신적인 경험과 재미를 선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9월 출시된 스타필드는 게이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온갖 논란에 휩싸였고 게이머들의 혹평이 이어졌죠. 스타필드가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타필드를 향한 게이머들의 불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데스다가 늘 해오던 방식 그대로를 답습해서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성공했던 게임들, 엘더 스크롤, 폴아웃 등을 성공시킨 방식 그대로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스타필드라는 게임에도 적용을 했는데 그 방식이 오늘날 게이머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자, 베데스다는 분명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현재 게이머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아니라 적합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관찰과 판단을 분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낯선 상황, 혹은 새로운 도전, 혹은 새로운 문제와 직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관찰과 판단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고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대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의 구조를 고집하면 자칫 기능적 고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 정답이 하나인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해결책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 정답이 다 하나만 존재한다면은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나에게 익숙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지만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더욱더 현실에서는
그런 상황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서 관찰과 판단 사이에 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만큼은 관찰 후 바로 판단을 내리기보다 잠시 판단을 미루고 틈을 만들어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상황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관찰과 판단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찰과 판단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작은 우리가 관찰과 판단 사이에 틈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자, 다양한 경험은 사고의 질평을 넓혀주고 학습은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성과 코칭 주제는 익숙함이 아니라 적합함을 선택하라였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 혹은 다른 분야에서 효과적이었던 성공 방식이 지금 현재의 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적합함을 선택하는 것.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과 코칭 16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